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리라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이민생활의 24년차 뉴질랜드 필살기 시리즈로 와이너리 파산 직전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으려는 기적의 동화줄을 잡으며 헤쳐나가는 삶의 역정을 얘기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시절이 끝나고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절망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와이너리 회사의 부도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와이너리 리스비는 저희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기둥과 같았습니다. 2005년 말 오클랜드 알바니에서 워크호스로 이사한 후 새로운 집을 짓고 자연 속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매달 들어와야 할 리스비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리스비를 독촉하니 밀렸던 3개월치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입금은 3개월, 6개월, 심지어 10개월까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에게 리스를 한 회사가 결국 부도 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는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네이피어, 심지어 남섬의 말보로까지 뉴질랜드 전국을 대상으로 와이너리를 리스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전국구 규모의 파산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우리 동네가 순식간에 침울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당시 저희 블록 안에는 14가구가 살았는데 그중 5가구가 저희처럼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5가구 모두가 수입원을 잃게 된 겁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직장이 있었지만 저희는 오직 이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별도의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와이너리 리스비가 유일한 수입원이었죠. 리스비가 끊기자마자 저희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당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은 120만 불,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만 무려 8,500불, 하나로 약 65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숨 쉴 틈도 없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자를 감당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개인 파산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과 농장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다는 절망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와이너리 사업으로 시작된 이민 생활의 화양연화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위기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민 와서 어렵게 일군 삶의 터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동화줄 단순한 숙식이 아닌 체계적인 홈스테이. 안녕하세요, 마이리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이민 생활의 가장 큰 위기, 와이너리 사업의 파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절망 속에서 제가 어떻게 2개의 동화줄을 잡고 일어섰는지 그 치열했던 기록들을 들려드리게요. 가장 먼저 저희에게 찾아온 기회는 한국에 계신 처제 덕분이었습니다. 워크호스에 있는 마우랑이 칼리지에 다니는 유학생 4명을 홈스테이로 받게 된 겁니다. 마우랑이 칼리지로부터 학생 한 명당 3,000불이 커미션을 받았고 이 돈은 저희의 급한 불을 끄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학교의 선생님을 만나 유학생들이 학습 태도와 수업을 잘 받고 있는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학교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등의 유학생의 담당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가며 한국 학생들의 착하고 공부 잘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학생들을 잘 보살펴달라는 의미에서 국제 담당 선생님과의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었지요. 항상 마음은 한국의 학생들에 대한 좋은 인식이 갖게끔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숙식만 제공하는 홈스테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생 한 명당 주에 650불을 받는 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잠만 재우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자립심을 길러주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스쿨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주는 일부터 시작됐죠. 학생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는 침대 정리, 개인용품 관리 상태 등을 점수로 매기는 벌점제를 도입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영어 단어와 수거 시험을 매일 치르게 했고 주말에는 골프 레슨, 낚시, 비치 축구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함께하며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매주 학생들의 생활상, 학교 성적, 시험 결과, 회계 장부까지 정리해 부모님께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관리는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심어줬고 부모님께는 깊은 신뢰를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쁜 비즈니스와 홈스테이를 병행하는 저희 부부에게는 이 시스템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무너질 것 같았던 삶의 균형을 다시 잡을 수 있었죠. 솔직히 말해 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뿌듯했습니다. 홈스테이를 마친 한 학생은 한국으로 돌아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또 다른 학생들은 부산과학고와 민사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제 삶에 다시 희망과 의미를 가져다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아줄 무자본 달러샵 창업기. 하지만 홈스테이만으로는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장 추가적인 수입원이 필요했죠. 운영 중인 가게를 인수할 자본은 없었기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빈 부동산 사무실을 렌트해 달러샵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셀프 인테리어였습니다. 지하 1층은 창고, 1층은 판매 공간으로 나누고 철제 선반을 직접 조립해 설치했습니다. 당시에는 고가의 바코드 스캔 시스템을 갖출 여유가 없어서 저는 프라이스건을 사용했습니다. 스티커 종이에 가격을 찍어 물건 하나하나에 일일이 붙이는 수작업이었죠. 친구에게 소개받은 홀세일러 10곳을 다니며 물건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어코우스에는 이미 다른 달러샵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물건으로는 경쟁력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찾기 위해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홀세일러 10곳을 더 찾아다녔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물건을 정리하고 먼지 가득한 물건에 가격표를 붙이는 일은 곧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나면 얼굴과 손에 시꺼먼 먼지가 묻어 있었고 허술한 중국산 제품들은 쉽게 고장나 반품을 받기도 일쑤였죠.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12월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의 가격표를 붙이며 한 달을 보냈지만 이 시기 매출은 1년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이 대목 덕분에 저희는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희망의 씨앗을 심다. 물론 홈스테이와 달러샵 운영만으로 매달 65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도전을 통해 저희는 개인 파산이라는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직접 나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 저는 또 하나의 거대한 도전을 결심합니다. 바로 달러샵 2호점 오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또 다른 가게를 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